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영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전기 세단 두 대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테슬라 모델 3 RWD 4,199만원짜리 모델이고요, 하나는 BYD 실 RWD 플러스 4,190만원짜리 모델입니다. 지금 이 두 차 많은 분들이 아마 자가용 혹은 영업용으로도 많이 고민하고 있으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두 차 제대로 비교해보면서 가성비 전기 세단 어떤 차를 사는 게 정답인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교해볼 건 가격입니다. 먼저 테슬라 모델 3 RWD, 이 차는 일단 4,199만원 시작이고요, 국고 보조금 168만원에 서울시 기준으로 지자체 보조금 50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조금 수령액은 218만원. 그러면 서울에서 실 구매 가격은 3,981만원, BYD 실 플러스는 4,190만원에서 시작하는 모델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테슬라 모델 3 RWD보다 만원 더 받아요. 그래서 국고 보조금 169만원을 받고요, 서울시 기준으로 지자체 보조금은 똑같이 50만원을 받아서 이 차는 국고 보조금 219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BYD 실 플러스 서울에서 실 구매 가격은 3,971만원, BYD 실 RWD 플러스가 테슬라 모델 3 RWD보다 10만원 더 저렴합니다. 일단 가격에서는 이 BYD 실이 근소하게 앞섰네요. 자, 그러면 이제 크기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3 RWD 길이 4,720mm, 너비 1,850mm, 높이 1,440mm, 휠베이스 2,875mm입니다. BYD 실 RWD는 길이 4,800mm, 너비 1,875mm, 높이 1,460mm, 휠베이스 2,920mm, 실이 모델 3 대비해서 길이 80mm, 너비 25mm, 높이 20mm, 휠베이스 45mm씩 더 큽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외관 수치를 봤을 때는 같은 전기 중형 세단이라고는 하지만 이 BYD 실이 모델 3보다 조금씩 더 큰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먼저 테슬라 모델 3 스탠다드에 2열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테슬라 모델 3 스탠다드도 그렇게까지 2열이 넉넉한 느낌은 아니네요. 일단 헤드룸, 지금 정수리가 이 천장에 닿습니다. 제가 허리를 똑바로 가슴을 펴고 정자세로 앉으려고 하면 머리가 그냥 천장에 닿아버리고요. 지금처럼 약간 꾸부정한 자세 혹은 약간 엉덩이를 앞으로 뺀 자세에서만 이 완전히 머리를 뒤쪽 헤드레스트까지 이렇게 닿아서 뒤로 뉘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공간 보여주고요. 제가 지금 이 차를 여기까지 운전해서 왔거든요. 정자세로 앉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시트 포지션 기준으로 지금 레그룸은 제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보다 조금 더 들어갈 정도, 이 정도 공간이 남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넉넉한 공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엉덩이를 앞으로 좀 빼고 누우면 무릎이 딱 닿아버리는 이 정도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YD 실 2열에도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YD 실도 헤드룸은 똑같이 없습니다. 엉덩이를 끝까지 이 시트백에 대고 이렇게 정자세로 앉으려고 할 때 정수리가 그냥 천장, 이 글래스 루프에 닿아버리는 이 정도 헤드룸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똑같이 저 같은 체형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약간 이렇게 편하게 엉덩이를 좀 빼야 이렇게 헤드레스트로 머리가 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드룸 공간 자체는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이 레그룸입니다. 아까랑 똑같은 조건으로 지금 엉덩이를 시트백 끝까지 대고 앉았을 때 테슬라 모델 3는 주먹이 하나에서 살짝만 남는 정도, 한 요 정도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BYD 실은 확연하게 레그룸이 더 넓습니다. 지금 주먹이 하나, 둘, 두 개 하고도 조금 더 남는 정도, 이 정도의 여유 있는 레그룸 공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확실히 2열 공간은 더 넓습니다. 아무래도 BYD 실이 휠베이스가 2,920mm,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는 휠베이스가 2,875mm다 보니까 이 휠베이스에서 오는 45mm의 차이가 이 테슬라 모델 3와 BYD 실의 2열 공간에서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BYD 실이 테슬라 모델 3보다 조금 더 공간적으로 여유롭고 크기도 더 큰 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적재 용량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차 모두 앞에 프렁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 모델 3 RWD 같은 경우는 앞쪽에 88리터나 되는 프렁크 용량을 갖추고 있어요. 지금 동급 중에서는 가장 넓은 수준의 프렁크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김치통 기준으로는 한 2개 정도 들어갈 수 있을 법한 이런 넉넉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BYD 실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프렁크 용량 53리터의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김치통 하나 정도가 딱 들어갈 수 있을 법한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 프렁크에 있어서는 테슬라 모델 3가 더 넉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 BYD 실은 이런 게 추가로 달려 있어요. 이런 프렁크 커버가 달려 있어서 약간 조금 더 마감에 신경을 썼다라는 그런 점들이 눈에 띄기는 하네요. 자, 프렁크도 비교해봤으니까 트렁크도 한번 비교해보도록 할까요? 이 테슬라 모델 3 RWD 그리고 BYD 실 RWD의 트렁크를 둘 다 동시에 열어보면 확실히 테슬라 모델 3 RWD가 더 넉넉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VDA 기준으로 이
테슬라 모델 3 RWD의 트렁크 공간은 594리터, BYD-C RWD의 트렁크 공간은 400리터입니다. VDA 기준 용량 차이만 해도 194리터 정도. 확실히 테슬라 모델 3 RWD가 훨씬 더 넉넉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그런데 되게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트렁크 아래 히든 스페이스가 이렇게 열려서 이 아래쪽에 추가적인 수납 공간이 있는 거, 이런 것들. 테슬라 모델 3도 이렇게 넉넉한 히든 스페이스를 갖추고 있지만 BYD-C RWD도 이걸 그대로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히든 스페이스를 갖추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네요. 히든 스페이스 공간 자체도 비슷한데 이게 더 좁아 보이는 이유가 BYD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추가로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빼보면 히든 스페이스 공간 자체는 거의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BYD는 여기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출고할 때 이 수화기라든지 비상등 삼각대라든지 타이어 임시 수리 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를 또 위에 이런 식으로 막아 놓을 수 있도록 커버를 별도로 제공해 주고 있어요. 야, 중국차가 이렇게 꼼꼼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비상용 이 220V 충전 케이블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차가 막 평택항에서 출고가 돼서 여기 용인으로 온 차인데 수화기라든지 비상용 삼각대 같은 것들을 그냥 이런 식으로 제공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디자인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물론 취향의 영역입니다만 사실 BYD-C 같은 경우는 지향하는 바가 너무나 명확하죠. 이 아우디 출신의 볼프강 에거가 진두지휘한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이 차의 디자인 컨셉트는 오션 에스테틱입니다. 해양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차 이름부터가 C이잖아요. 이 차 디자인에 확실하게 컨셉트로 적용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적성이 뚜렷한 디자인이다 보니까 좋아하는 분들은 이 BYD-C의 디자인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컨셉트가 너무 뚜렷한 디자인은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호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갖추고 있어요. 반면 테슬라 모델 3는 보편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이죠. 전기차 시대 자체를 함축적으로 풀어내서 디자인으로 녹여낸 것이 이 테슬라 모델 3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디자인은 어디까지나 취향의 영역이지만 그럼에도 테슬라 모델 3 RWD의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시승에서 먼저 비교해볼 건 출력입니다. 일단 테슬라 모델 3 RWD 같은 경우는 후륜의 싱글 모터 하나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은 283마력이라고 하는데 한번 가속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가속력을 보여주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가속! 오, 가속하는 느낌은 꽤 경쾌한데요. 사실 요즘같이 이 400마력대 전기차가 넘쳐나는 이 출력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테슬라 모델 3 RWD 283마력? 에이, 뭐 그렇게까지 높지 않네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가속해봤을 때 느낌은 뭐 요 이상의 출력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분한 출력을 보여줍니다. 일단 모델 3 같은 경우는 이 공차 중량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1760kg에 불과합니다. 요즘 나오는 하이브리드 차들하고 비교해도 거의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아주 압도적으로 가벼운 무게를 보여줘요. 지금 60kWh 넘는 대용량 배터리를 바닥에 장착한 차가 이렇게까지 가볍게 차를 만들어낸 거예요. 정말 놀라운 테슬라만의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조널 아키텍처를 적용해서 배선을 절감한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가 캐스팅을 통해서 이 차체를 통으로 찍어내서 용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여서 무게를 줄인 것도 있을 겁니다. 이 테슬라의 차 가볍게 만드는 이 경량화 기술이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슬라 모델 3 RWD 공차 중량이 1760kg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고 출력이 283마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경쾌한 가속 느낌이 발휘되고 있는 거죠. 지금 마력당 무게비, 그러니까 1마력이 감당하는 이 차의 무게를 제가 계산해 봤더니 6.22kg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마력당 무게비가 6.22kg이면 어느 정도냐면 예전이었으면 세미 스포츠카 정도의 마력당 무게비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 제로백은 단 6.2초 6.2초면 뭐 사실 요즘같이 이 제로백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그렇게까지 놀라운 숫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상생활에서는 충분히 차고 넘치는 가속 성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잘 나가요. 이 정도면 모델 3 RWD 괜찮은데요. 자, 다음은 BYD-C RWD 플러스로 넘어왔는데요. 일단 가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 비슷한 듯 조금 더 강력한 느낌이 있네요. 지금 드라이브 모드가 3가지가 있습니다. 에코, 노멀, 스포츠 모드가 있는데 자, 가장 강력한 모드에 두고 가속을 해보게 되면
나름 괜찮습니다. 모델 3 RWD랑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더 강력한 느낌이 들긴 하네요. 솔직히 모델 3 RWD랑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거의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실이 미세하게 조금 더 좋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두 차를 연달아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타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느껴지는 건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두 차를 뭐 오랜만에 이 차를 타봤다가 오랜만에 이 차를 타봤다가 이렇게 하시는 상황에서는 아마 두 차의 출력 차이를 크게 느끼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BYD CL-RWD에는 313마력의 후륜 싱글 모터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모델 3 RWD 대비해서 230마력 더 강력한 출력을 발휘하고요. 313마력이라는 출력 자체가 후륜 구동 싱글 모터 전기차 중에서는 꽤 강력한 출력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현대 아이오닉 5나 기아 EV6 듀얼 모터 모델들이 한 325마력대 출력을 발휘한다는 걸 생각하면 그 듀얼 모터급 출력을 싱글 모터 하나로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뒤쪽에서 밀어주는 이 싱글 모터의 출력 자체가 굉장히 파워풀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자, 그런데 313마력의 모터를 장착했으니까 모델 3 RWD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왜 느낌이 비슷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역시 무게 때문입니다. 이 BYD CL-RWD는 공차 중량이 2085kg이에요 테슬라 모델 3보다 거의 300kg 가까이 더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가속을 해봤을 때 느낌이 거의 비슷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차도 계산해보면 1마력이 감당하는 무게가 6.66kg 정도가 됩니다. 테슬라 모델 3 RWD 대비해서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인데, 실제로 제로백 성능을 놓고 보면 제로백 성능은 5.9초입니다. 테슬라 모델 3 대비해서 0.3초가 더 빠르죠. 실제로 이 가속 페달을 밟아봤을 때 이 가속력 세팅 자체를 이 앞쪽에 좀 많이 몰아놓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속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서 발진할 때 이 가속감이 확실히 느껴지게끔 세팅을 해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로백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테슬라 모델 3 대비해서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자면 BYD CL-RWD가 테슬라 모델 3 RWD 대비해서 가속 감각 자체는 비슷하지만 실제 가속 성능이나 최고 출력 같은 경우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BYD CL의 신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교해볼 건 배터리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입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비교하는 두 개의 차, 이 테슬라 모델 3 RWD랑 BYD CL-RWD는 둘 다 LFP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모델 3 RWD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67.2kWh LFP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적은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인증받은 걸 보면 399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쉽게도 1km 차이로 400km대의 벽을 뚫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67.2kWh 배터리, 생각보다 적은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한 것 치고는 꽤 좋은 주행거리를 인증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399km면 일상생활에서 운영할 때 만약에 집밥이 있으시다면, 아파트에 충전기가 있으시다면 그렇게까지 불편함이 느껴질 만한 주행거리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자, 다음은 BYD CL-RWD의 배터리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입니다. 일단 배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어요. 무려 82.56kWh가 들어갔습니다. 진짜 대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갔죠. 지금 모델 3 RWD랑 비교하면 같은 차값에 같은 LFP 배터리를 무려 15kWh나 더 넣어준 겁니다. 15kWh 정도면 이 가격으로 따지면 사실 수백만 원의 차이가 나는 건데, 그 배터리를 그냥 더 넣어준 거예요. 확실히 BYD는 자체적으로 이 배터리 자회사 핀드림스를 통해서 이 블레이드 셀이 장착된 LFP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는 회사, 이 수직 계열화가 돼 있는 회사다 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배터리를 같은 가격에도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체적으로 출혈을 감소하고 배터리를 더 많이 넣어준 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돈을 냈는데 어떤 회사는 배터리를 15kWh 더 주는 거니까 이 BYD CL이 조금 더 이 배터리 용량에 있어서는 좋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주행 가는 거리 같은 경우도 BYD CL-RWD는 지금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449km로 인증을 받았어요. 모델 3 RWD 대비해서 주행 가는 거리 50km를 더 인증받았습니다. 배터리가 더 많이 탑재되다 보니까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배터리나 주행 가는 거리에 있어서는 BYD CL-RWD의 압승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교해볼 건 승차감입니다. 일단 진짜 공교롭게도 모델 3랑 C는 둘 다 이 상위 트림에는 주파수 감응형 댐퍼, 그러니까 기계식 가변 댐퍼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주파수에 따라서 댐퍼 내부에 있는 밸브를 열고 닫아서 이 댐퍼의 감쇄력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속방 시턱 같은 걸 넘을 때는 순간적으로 감쇄력이 부드러워졌다가 고속주행으로 쭉 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감쇄력을 단단하게 만들어줬다가 이렇게 기계식으로 바꿔주는 가변 댐퍼, 이 주파수 감응형 댐퍼가 들어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모델 3랑 C 모두 기본형 이 RWD 모델에서는 주파수 감응형 댐퍼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모델 3 RWD에도 지금 패시브 댐퍼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과속방 시턱을 일단 넘어보면 이게 이런 느낌이었구나. 그렇지, 모델 3가 원래 이런 느낌이었지. 하이랜드 이전의 모델 3를 탈 때 느낌이 살짝 납니다. 이 확실히 리바운드 됐을 때 충격을 조금 실내로 많이 유입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일단 앞바퀴로 방시턱을 딱 만났을 때 그 충격을 흡수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매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차가 가라앉을 때, 이 리바운드 될 때 충격이 어떠냐를 놓고 보면 살짝 꽝 내려앉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할 만한 승차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승차감에 있어서 좋다 나쁘다를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승차감은 제조사의 판단에 따라서 단단하게 세팅할 수도 있고 또 한없이 부드럽게 세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테슬라 모델 3 RWD의 승차감은 좀 오래 탔을 때 피로도가 느껴질 법한 승차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고속주행보다 이 도심주행이 더 많으신 분들, 집 근처 과속방지턱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께는 살짝 피로감이 느껴질 법한 그런 승차감 세팅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쪽 바퀴로 요철을 타고 넘었을 때도 그 충격이 이 반대쪽 바퀴로 같이 묶여져서 전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댐퍼의 세팅뿐만 아니라 이 스테빌라이저 바 세팅 자체를 조금 단단하게 잡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롤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안티롤 바를 강하게 세팅을 해놓다 보니까 이 한쪽 바퀴로 충격을 만났을 때 이 충격이 이 발을 타고 반대쪽으로 전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그래서 모델 3 RWD의 승차감은 평범한 중형 세단의 승차감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스포츠 세단에 가까운 그런 세팅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BYD-C의 승차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과속방지턱을 지났던 그 도로인데 시속 40km 정도로 가속해서 넘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더 넘어보도록 하죠. 지금 연속으로 과속방지턱이 있고 크랙이 있는 구간, 매놀 뚜껑 구간, 지금 같은 도로를 같은 속도로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 확실히 더 편안한 느낌은 드네요. 실 RWD에도 감쇄력이 하나로 세팅된 패시브 댐퍼가 적용이 됐습니다만, 이 댐퍼의 감쇄력 세팅 자체를 애초에 물렁물렁하게 해놨어요. 이 과속방지턱이나 요철을 이렇게 한쪽 바퀴로 지금 타고 넘는 상황에서도 그냥 한쪽 바퀴가 쑥 빠졌다가 쑥 올라오게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의 방향성 자체를 아주 편안한 차, 말캉말캉한 차로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서스펜션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일상적인 도로에서 타기에는 훨씬 더 부드러운 승차감이 완성이 돼요. 피로도가 좀 덜한 승차감이 나오고 있어요. 이 앞바퀴가 충격을 만났을 때와 뒷바퀴가 리바운드 돼서 떨어질 때 모두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부드럽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단단하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BYD-C는 그 선택에서 이 한없이 부드럽게 만드는 거를 선택을 했고, 그 결과 데일리카로 쓰기에는 훨씬 스트레스가 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과속방지턱을 몇 개를 연속으로 넘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내로 유입되는 충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스테빌라이저 바 자체를 좀 부드럽게 풀어놨습니다. 방금 오른쪽 바퀴로 깊게 파인 매놀 뚜껑을 타고 넘어봤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쪽 바퀴로 넘은 충격이 반대쪽 바퀴로 넘어가지 않는 이런 느낌을 보여줘요. 그래서 편안한 승차감을 좋아하시는 분들, 스트레스 없는 승차감을 선호하시는 많은 소비자분들은 보편적으로 실 RWD의 승차감을 조금 더 선호하실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 승차감은 누구의 승이다 딱 이렇게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스포츠 세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테슬라 모델 3의 승, 데일리 세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실 RWD의 승,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성능도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버튼 한번 눌러서 테슬라 오토파일럿부터 작동을 시켜봤고요. 지금 최고속도 50km에 맞춰서 잘 주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토크식 핸들이 적용됐다 보니까 한쪽으로 지그시 힘을 주고 있어야 되는 거, 이것도 실하고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오토파일럿을 구동할 때도 이 차에 장착된 카메라로만 구동을 합니다. 뭐 레이더 같은 센서 전혀 장착되지 않았어요. 오로지 비전 센서에 의존해서 이 주변을 인식하는데, 지금 차선 중앙을 유지해주고 그리고 앞차의 차간 거리를 조절해주는 이런 능력 자체는 꽤 훌륭합니다. 자, 지금 앞에 트럭이 깜빡이 없이 비틀비틀 들어오는 상황. 감속도 막 떨어진다. 자, 아무튼 앞에 트럭이 위태롭게 달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부드럽게 감속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그리고 이런 곡선 구간에서도 어떻게 조향하는지 보죠. 자, 조향을 해서 네, 나름대로 잘 빠져갑니다. 이 커브 구간도 안정적으로 잘 빠져나가주는 모습을 보여줘요. 지금처럼 차선이 조금 흐미한 구간에서도 앞차를 잘 캐치해서 따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약간 브레이크를 조금 급격하게 밟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모델3 RWD 283마력 후륜 구동에 좀 출력이 약한 모델이다 보니까 강제로 그 급가속되는 문제는 조금 잡혀있는 느낌이 듭니다. 자, BID-C에 들어간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형부터 가장 최고의 옵션하고 같은 수준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요. 차선 중앙 유지해주고 차간거리 조절해주고 이 역할을 하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 그러면 성능은 어떤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 한번 누르면 작동이 되고요. 똑같이 시속 50km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커브 돌아나가는 그 구간, 똑같은 도로를 똑같은 속도로 주행을 해보고 있어요. 지금 일단 앞에 차가 멈췄을 때 제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잘 멈춰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꽤 부드럽게 감속을 해주네요. 뭐 이 정도 속도에서는 모델3도 부드럽고 RWD도 충분히 부드럽습니다. 자, 다시 출발합니다. 조금 멈칫멈칫하는 느낌은 있어요. 자, 여기 과연 잘 꺾어 나갈지? 안됩니다. 저는 항상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응이 됐지만, 확실히 테슬라 오토파일럿과 이 BYD의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의 수준 차이는 꽤 많이 난다고 느껴집니다. 아무리 BYD가 이 CC 세팅을 잘 해놨다고 해도 이 소프트웨어 세팅, 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성능을 따라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테슬라 모델 3의 승리입니다. 이 흡음이나 방음 수준, 이 차가 얼마나 외부 소음을 잘 차단시켜 주느냐, 이 정숙성 성능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모델 3 RWD는 그렇게까지 정숙성 수준이 좋다고 느껴지진 않네요. 풍절음 같은 경우는 잘 억제가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기역학적으로 디자인이 돼 있는 차다 보니까 나름대로 풍절음 같은 건 거의 잘 들리지 않는데, 지금 일단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옆에 차가 지나가도 그렇고, 지금 저희 위에 헬기가 싹 지나가는데 이런 소리도 제법 많이 느껴집니다. 왜냐면 지금 테슬라 모델 3 RWD는 이중 접합 유리 옵션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하나짜리 얇은 유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음 정도만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외부에서 들리는 소음이 꽤 많이 들어오는 거,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은 이 타이어 구르는 소리, 이 노면에서 나는 소리가 실내로 많이 유입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모델 3 RWD에는 18인치 휠, 그리고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에 벤투스 S1 AS가 장착이 돼 있는데, 전기차 전용 타이어도 아니고 별도로 뭐 스펀지 같은 게 장착되어 있는 흡음 타이어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한국 타이어에서 고가의 라인업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타이어 구르는 소리나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이런 소리들이 좀 실내로 제법 유입이 되는 거, 이런 점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숙성은 확실히 테슬라 모델 3 RWD랑 큰 차이가 납니다. 일단 기본적인 방음 자체가 모델 3보다 더 잘 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유리가 지금 1열까지 이중접합 차원 글래스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리 사이에 흡음 필름이 들어가 있는 이런 구조고요. 창문을 닫아봤을 때 확연히 차이가 난다. 확실히 이 주변에서 들어오는 소음 같은 것들이 많이 억제가 돼 있고, 적어도 1열 승객은 이 테슬라 모델 3 RWD보다 훨씬 더 조용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3도 공기역학적으로 아주 잘 만들어진 자동차인데, BYD-C는 그걸 더 극단적으로 공기역학적으로 깎아낸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공기저항 계수가 0.219,
거의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이 중형 전기 세단 중에서는 가장 공기 역학적으로 좋게끔 차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풍조름 같은 것도 많이 억제가 돼 있고, 그리고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 같은 것들도 꽤 많이 억제가 돼 있습니다. 물론 타이어 고르는 소리가 덜 나기도 하지만 차체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 자체가 확연히 더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이 차체 하부에 흡음재나 방음재 같은 것들을 많이 덧대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실 RWD에 장착된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아이온 아이셉트 윈터 타이어입니다. 지금 아직 겨울이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승차의 타이어를 윈터 타이어에서 아직 올 시즌 타이어로 안 바꿔 놓은 것 같은데, 이 아이온 아이셉트 타이어는 사실 조용한 타이어죠. 윈터 타이어는 패턴이 V자로 파여 있다 보니까 이 일정한 패턴이 균일한 소리를 내서 더 많은 소리를 낸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한국 타이어 아이온 아이셉트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흡음 스펀지를 덧대놔서 이 타이어 안에서 발생하는 공명음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승차의 타이어가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더라도 이 BYD 실 RWD의 정숙성이 이 테슬라 모델 3 RWD의 정숙성보다 더 뛰어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전체적인 흡음 부분에서 더 많은 신경을 써놨기 때문에 정숙성에서는 실이 근소한 차이로 이겼네요. 자, 다음으로 핸들링 성능도 비교해 볼 텐데요. 지금 살짝 산길을 저희가 주행해 보고 있는데, 지금 일단 핸들링 느낌은 확실히 모델 3 RWD가 경쾌하네요. 일단 공차 중량이 1760kg이다 보니까 앞머리를 돌렸을 때 차가 그냥 획 하고 돌아가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야, 이 핸들링 반응이 진짜 경쾌한데요. 테슬라 모델 3는 내가 운전할 때도 꽤 재밌는 차로 느껴집니다. 사실 전기차가 배터리가 하부에 깔려 있어서 무게중심이 좋다고 하지만 그 무게중심이 좋아지는 것 대신에 차가 무거워져서 일반적으로는 무게 때문에 그 재미를 많이 잃게 되는데, 지금 테슬라 모델 3 RWD는 확실히 핸들을 돌렸을 때 경쾌한 느낌이 있고 이 전기차 운전의 재미가 나름대로 느껴지네요. 그리고 지금 핸들 자체도 조금 묵직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오히려 일상 상황에서는 조금 컴포트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이 핸들을 무겁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핸들을 조향했을 때 내가 조향한 만큼 딱 움직여지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서 여러모로 핸들링이 아주 재밌게 느껴집니다. 물론 핸들링이 경쾌하다는 건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조금 예민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BYD 실 RWD도 핸들링을 한번 똑같은 도로에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왜 이렇게 행지가 많이 걸리는 느낌이죠? 조금 핸들링을 하기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이 느껴지긴 하네요. 지금 그렇게 고속으로 제가 산길에서 코너링을 해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코스에 속도만 맞춰서 가고 있는데 지금 조금 롤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어쩔 수 없는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승차감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 댐퍼의 감쇄력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 놨고 이 안티롤바를 느슨하게 풀어 놓다 보니까 승차감은 좋을지언정 핸들링을 했을 때는 약간 둔한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핸들링에 그렇게까지 최적화된 세팅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핸들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핸들링의 경쾌함에 있어서는 확실히 모델 3가 뛰어나네요. 자, 그리고 지금 핸들의 이 세팅 자체도 이만큼을 그냥 허당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차가 이 정도로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핸들을 한 15도 이상 꺾어야 앞바퀴가 1도 돌아가게끔 이런 식으로 스티어링 기어비를 높게 설정해 놓고 핸들을 그냥 이렇게 하면 돌아가도록 가볍게 만들어 놨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핸들링의 샤프함이라든지 경쾌함 같은 것들을 느끼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이 차의 캐릭터는 분명히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차는 어디까지나 한없이 편안하게 타는 차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승차감으로 보나 핸들링으로 보나 이 핸들의 세팅으로 보나 이 편안한 자동차로 만들어져서 그냥 생각 없이 핸들을 적당히 흔들면서 이렇게 가도 차가 좀 미동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분들께는 이 핸들링 세팅이 조금 더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핸들링에 대해서도 평가를 내려보자면 경쾌함에 있어서는 모델 3의 압승, 편안함에 있어서는 BYD의 승,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편의 옵션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슬라 모델 3 RWD는 갖고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이 15.4인치 센터 디스플레이 요거 하나 갖고 있는데요. 이 센터 디스플레이의 사실 구동 성능 자체는 굉장히 뛰어나죠.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를 구독하시면 이 안에서 게임도 되고 영화도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뮤직 되고 애플 뮤직 되고 스포티파이 같은 것까지 다 지원이 돼요. 정말 이 디스플레이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그리고 내비게이션 자체도 테슬라 자체 내비게이션입니다만 이건 T맵 기반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뭐 테슬라 순정 내비게이션을 잘 이용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이 안 된다는 거, 이런 점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자체는 괜찮은데 사실 다른 부분들을 놓고 보면 조금 아쉬움이 났습니다. 저는 지금 시승을 해보면서 제일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이 직물 시트예요. 저희가 지금 이 차를 연속해서 40분 정도 타보고 있는데 지금 벌써 이 뒤쪽 시트백 부분에 열기가 느껴집니다. 이 통풍 시트가 없는 그냥 직물 시트고, 이 직물 시트 소재 자체가 내 체온을 잘 머금고 있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이제 조금 따뜻해진 날씨인데 벌써 이 등 뒷부분이 살짝 따끈따끈하게 느껴져요. 이거 여름에는 분명히 덥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직물 시트가 디자인적으로는 괜찮은데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디오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슬라 모델 3 RWD는 7개의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노래 들어보도록 하죠. 기존 테슬라 차들을 타면 가장 만족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스피커였어요. 이 승객들 주변을 완전히 감싸는 사운드, 몰입형 사운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이 테슬라 모델 3 RWD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나쁜 사운드 시스템은 아니에요. 나름대로 괜찮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테슬라에 기대하는 그 정도의 사운드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조금 평범한데 평범한 데에서 조금 더 좋은 정도? 그 정도의 이 사운드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네요. 자, BYD CL RWD 플러스의 편의 옵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10.25인치 계기판에 12.8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장착됐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그래픽이라든지 아니면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점들은 BYD가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스포티파이나 플로 같은 내장 스트리밍 서비스가 되고, 다만 BYD의 이 12.8인치 터치 스크린에서는 무선 카플레이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 안에서 음악 같은 거 듣기 조금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스피커 하드웨어 자체는 이 BYD CL RWD에 11개의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서브우퍼 하나가 포함되어, 그러다 보니까 이 저음에 이 베이스를 쳐주는 이 둥둥거리는 느낌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은 확실히 CL RWD가 앞서는 부분이고, 이 음색이라든지 이 사운드의 소프트웨어 자체는 큰 차이를 느끼기는 어렵습니다만 아주 미세하게 CL RWD가 조금 더 좋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CL RWD 플러스이기 때문에 인조가죽 시트가 기본 적용됩니다. 이 인조가죽 시트는 뭐 퀼팅도 화려하고 좀 짱짱하게 느껴지는 그런 인조가죽 소재가 적용돼 있고, 이 인조가죽 시트가 적용되다 보니까 좋은 건 통풍 시트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통풍 시트를 2단계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통풍 시트 팬 돌아가는 소리가 조금 들리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테슬라 모델 3 RWD는 직물 시트에 열선 시트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이 통풍 시트가 지원되는 건 확실히 CL RWD의 더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한여름에 통풍 시트 없으면 차 못 탄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통풍 시트는 꽤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뭐 또 다른 편의 장비에서 BYD CL에 앞서는 부분은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통풍 시트, V12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확실히 이 편의 옵션은 차인 BYD CL이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정도 하면 웬만한 비교는 다 해본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마지막 하나 비교해 볼 게 남았습니다. 바로 누가 미래에 계속 업데이트가 될 것이냐 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는 일단 테슬라 모델 3의 승입니다. 왜냐면 테슬라 모델 3에는 지금 하드웨어 4.0 컴퓨터가 들어가 있어요. 차가 스스로 운전해주는 기능, 지금 우리나라에서 모델 S, 모델 X, 사이버 트럭만 되는 그 기능이 나중에 규제만 허용된다면 이 모델 3 스탠다드에는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됩니다. 반면 지금 BYD는 중국 내에서 신의 눈이라는 이름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개발해 놓고 있는데, 그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이 실에는 업데이트가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누가 더 미래에 업데이트 가능성이 있는가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는 확실히 테슬라 모델 3 RWD에 손을 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테슬라 모델 3 RWD와 BYD CL 플러스 RWD를 놓고 꼼꼼하게 비교해 봤는데요. 의외로 BYD가 뭐 옵션 구성이나 하드웨어 세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앞서는 부분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추후에 FSD의 업데이트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차로 느껴졌어요. 테슬라 모델 3 RWD와 BYD CL RWD 플러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오늘 꼭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차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